네, 2025년 7월 25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5번째로 시민 국방부 장관이 탄생했습니다. 장교 경력이 없는 안규백 의원이 국방부 장관이 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는 문민통제,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에 따라 문민 국방부 장관을 임명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안규백 장관 스스로도 문민 장관으로서 군을 잘 이끌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문민이 군을 통제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문관하고 무관은 동급입니다. 문관이 무관을 이끈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시민 국방부 장관. 대한민국 군대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이 갖고 있습니다. 그 국민이 보편적인 말로 하게 되면 시민입니다. 그래서 군에 대한 문민 통제가 아니라 시민 통제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헌팅턴 교수도 civilian control이라고 군에 대한 통제는 시민 통제라고 밝혔었고, 이 시민 통제가 왜 문민 통제라는 말로 바뀌었느냐? 그거는 일본이 그렇게 한 겁니다. 이 반일 자주권이 강한 게 이재명 정권인데 일본 친구들이 만든 말을 함부로 따라서 하지 마십시오. 일본은 2차 대전 전 그들이 말하는 소위 대일본 제국 때 군국주의를 겪게 됩니다. 왜 겪게 되느냐? 당시 일본은 입헌 군주국이었어요. 일본 천황은 통치권이 없고 국가 원수로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나라도 대부분 그랬는데 국가 원수로서 군 통수권은 갖고 있는 걸로 이해가 됐습니다. 따라서 당시 이제 육군부하고 국방부란 건 없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방부는 없고 육군부하고 해군부가 있었고, 그 외에 뭐 외교부 뭐 등등이 있었죠. 외교부, 국방부, 뭐 행정부, 해군부가 동급으로 여겨졌는데, 그들 위에는 국무위원들이 국사를 결정하는 집단 지배 체제죠. 근데 거기에 이제 위원장으로 총리가 있는 겁니다. 국무총리가 있는 거죠. 그런 구도인데, 어쨌든 총리가 다 대장인데, 다른 부서에서 뭘 얘기 꺼내면은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도해갖고 거기서 결정을 하고 하는 건데, 이 통수권만은 상징적으로 일본 천황에 있다라고 하니까 육군부가 그걸 이용을 했죠. 그래서 천황한테 총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유악상주권이라고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과거 막부 시대 때부터 있던, 군주정 때는 군주가 통수권자니까 군주가 직접 자기가 싸우러 가야 되는데 자기 대신 누구를 내보내면 그가 장군이 되고, 장군이 직접 상주하는 거죠. 군주한테. 그것처럼 따라한 겁니다. 그래서 천황한테 올리면 천황은 무조건 통과시켜주니까, 그러면 육군 원하는 대로 전쟁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 해군이 원하는 대로 전쟁을 해도 되고, 그땐 일본에서는 육군이 그 짓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나게 되면은 총리가 이끄는 국무회의, 내각은 그 전쟁을 지원하는 전시내각이 돼서 결국은 육군부가 총리 이하 모든 국무위원을 이끄는 국가가 돼버렸죠. 그게 군국주의입니다. 이 군국주의를 일본이 겪고 2차 대전 때 패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로 통수권을 천황이 갖고 있다는 걸 이용해가지고 글로 바로 상주했다가 형식적으로 했다가 육군부 마음대로, 해군부 마음대로 전쟁하는 걸 못하게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52년도에 미국 군전을 끝내고 독립했을 때 외무성 뭐 이런 것들은 다 복원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각 나라가 국방부를 만들죠. 국방부는 육군부하고 해군부, 또 그 직후에 만든 공군부를 통합해서 국방부를 만드는데, 일본은 국방부를 못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부보다 작은 게 일본에서 성인데 성보다 작은 게 청이죠. 방이 청으로 듭니다. 국무위원이 아닌 걸로 두죠. 그러다 지금은 이제 방이 성으로 해서 국무위원으로 올려놨습니다만, 일본은 오랫동안 그 군국주의를 피하기 위해서 방이 청으로 뒀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철저하게 이 군이 나라를 이끄는 군국주의를 피하기 위해서 시민이 군을 통제해야 된다는 말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문민이라고 하는, 이게 문관도 아니고
아니 국민이면 국민이고 시민이면 시민이지 문민은 뭐가, 그럼 무민은 따로 있습니까? 병사는 무민이고 병사가 아니면 문민인가? 그럼 차라리 무관 문관이라 그러지. 문민이라고 하는 희한한 말을 만들어서 반드시 문관이 군을 통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방위청 장관은 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항상 방위청 장은 임명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전통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다른 나라는 시민 통제가 맞는데 문민 통제란 말을 만들었는데 그게 한자권이는 우리 쪽에서 그냥 따라하다가 지금도 문민 통제 이거 일본 따라가지 마. 외색이야. 이재명 정권이 그러면 절대로 안 되지. 제가 이거 군인들이 문민 통제란 말씀은 막 굉장히 야단을 치는데 시민 통제입니다. 자, 그런 시민 장관으로 안규백 씨를 임명했습니다. 안규백 씨는 상당한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뭐냐? 방위병 출신인 게 약점이 아니에요. 방위병 출신이니까 그는 그야말로 시민 장관의 적임자입니다. 그는 방위병 근무를 하다가 제대로 근무를 안 했습니다. 뭔가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간이 복무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학교에 복귀해서 한 학기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너 그때 근무 안 한 게 있잖아 해서 다시 방위병으로 가서 2달을 더 근무하고 방학 중에 6월에 다시 가서 8월까지 한 다음에 방위병 복무를 마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군 복무가 방위병 복무가 분명하지 않아. 이걸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자료도 내지 않았습니다. 군 복무를 방위병도 군 복무인데 성실하게 안 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어요. 임성근 지금 해병대 전 1사단장의 고등학교 선배로서 그와 통화를 했다는 건 큰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군 복무를 방위병으로 한 건 좋은데 왜 제대로 안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돼서 그것도 방학 때 다시 복무를 하느냐. 상당히 혜택을 본 거죠. 집안이 좋아서 그런 혜택을 본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가 어쨌든 장관이 됐습니다. 시민 통제의 원칙, 문민 통제란 말을 쓰긴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군도 시민 장관을 두겠다라고 해서 임명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군에 안 간 사람이죠. 우리는 지금 대통령 그리고 국무총리도 군에 안 갔을 겁니다. 김민석 군대 안 갔어요. 두 번째로 통수권이 될 수 있는 총리도 안 갔고 그 다음에 통수권자인 국방부 장관도 군에 안 간 걸로 봐야죠. 방위병 뭐 했다면 한 건데 군 경험이 장교 경험이 없는데 그나마 방위병 근무도 뭔가 수상하다 이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대한민국 군이 아주 약한 지도부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이 양반이 취임하면서 오늘을 기점으로 국방부와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가 단절하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만 전념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가 단절하고 비상계엄의 도구가 된 부대가 있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작사, 공작사, 해작사, 그 다음에 해병대사 이런 거는 작전사급 사령부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군단사령부, 공중작전사령부, 해군 함대사령부 이런 것들은 기능사 또는 뭐 그런 사령부라고 합니다. 지난번 계엄령 때 이제 이런 사령부 중에서 세칭 친위 부대가 있습니다. 3대 친위 부대가 뭐냐? 수방사, 지금은 방첩사죠. 옛날에 기무사. 그 다음에 특전사입니다. 요거는 대통령이 자기 측근을 임명해서 자기를 지키는 친위 부대예요. 수방사의 일개 부대는 경호실, 또 경호처, 그 다음에 경찰의 경호 담당 기관과 같이 대통령을 지키는 경호 임무도 수행합니다. 특전사는 가장 긴급하게 투입될 수 있고 대통령이 전시작전권이 한미연합사관에 있는 거와 별도로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전쟁터에 투입할 수도 있고. 방첩사는 군에서 군사반란이 일어날 때 그걸 막는 부대를 역할을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난 계엄령에서 동원된 부대는 이게 전부 다였어요. 여기다 약간의 정보사 부대가 동원됐습니다. 나머지 전투 부대들은 어느 누구도 동원된 게 없는데 비상계엄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우리 군이다. 뭐가 우리 군이 전락했어? 친위 부대만 좀 들어갔지.
물론 형식적으로 나중에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한다 그래서 계엄사령관 육군참모총장이 물러나고 근데 그 양반은 본의 아니게 끌려 들어간 거고 자기는 뭔지도 모르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비상계엄에 동원된 부대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왜 전체 책임을 안규백 장관은 군한테 묻느냐. 그리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 전념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야 된다. 이거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문민 통제의 원칙에 따르겠다는데 이거는 계속 잘못된 말입니다. 시민이 우리 군을 통제해야 돼요. 주권자가. 그리고 인구 절벽. 지금 우리 군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적죠. 그래서 군인을 병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굉장 병력의 확보는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군도 뽑아야 돼요. 병력이 적으면 져요. 그 다음에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어떻게 막을 거야. 지금 드론 작전 사령관을 저렇게 질타를 해버리고 북한의 드론 띄운 거 갖고 저렇게 군을 초토화시키는 내란몰이하는 저런 특검에 대해서 안규백 장관은 맞서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 각지의 전쟁 급속 이러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안 장관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거론했어요. 한미 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인데 앞에 글로벌이 더 붙죠. 글로벌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참 뭐 어려워요. 옛날에 동맹을 확대해서 전략 동맹으로 군사 이외의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더 넓은 범위로 하고 전 세계로 한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지금 미국은 그걸 요구합니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보게 되면은 태평양에서의 집단 안보 체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현재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서 한미 양자 동맹인데 이거를 집단 동맹, 즉 다른 나라도 집어넣어서 유럽에 있는 나토처럼, 나토는 32나라가 가입했나요? 그런 식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집단방위 할 수 있다는 뜻이고, 태평양에서 어느 일방이 공격을 당하면 다른 쪽은 지원한다. 태평양 지역에서 우리나라가 북한이나 중국의 공격을 받으면 미국은 우리를 지원하고 미국이 중국의 공격을 받는다. 그게 아마 대만에서 벌어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미국을 지원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3조에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그런 내용이 있으니 지금 중국을 억제하는데 한미 동맹을 토대로 아시아 또는 태평양 지역에서의 집단 동맹을 만들겠다라고 할 때 한국이 참여해라. 약속했지 않느냐, 한미 상호방위조약으로. 그리고 중국하고 뭐가 되면은 니들도 역할을 해라.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나토 동맹국들인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다 군비를 지원해주고 있죠. 한국도 해라. 대만 지원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한미 관계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 국방비를 지금 트럼프가 GDP 대비 5%로 올리라. 그럼 우리나라 국방비를 2배 이상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로서는 좋죠. 근데 그렇게 올려놓고 북한을 가만히 두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큰 문제인데, 자, 앞으로 북한을 상대하는 부서가 국방부 말고도 통일부도 있고 국정원도 있고 등등이 있죠. 자, 같은 날 정동영 씨가 통일부 장관에 취임했는데 그는 통일부 이름을 당장은 안 바꾸겠다. 뭐 평화부로 한다 그러더니만은 뭐 한반도부로 한다 그러다가 그것도 웃기는 거죠. 근데 일단 이름 바꾸는 거는 뒤로 미루겠다고 하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남북회담이라든지 남북교류에 관한 그 통일부 정원을 줄였어요. 그걸 당장 복원하겠다라는, 통일부를 키우겠다는 걸 하면서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남북관계는 선대선, 강대강이 아닌 선대선 관계로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겠다는 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통일부 장관회장이 어쨌든 간에 정동영 씨는 통일을 안 하겠다는 걸 선언했어요. 안규백 씨도 장관이 됐는데 국방부가 장관인데 국방을 안 하겠다고 선언하면 안 되죠. 근데 정동영 씨는 지금 뭔지도 모르고 북한하고 대화하면서 어쩌고 통일을 안 하겠다고 선언한 거라고. 지금 거기에 맞춰주기 위해서 이정석 국가정보원장은 대북 비밀방송을 다 중단시켰죠. 그에 따라서 대북 방송을 막기 위해서 북한이 방해재판 쏘는 것도 중단했고, 뭐 다 이제 북한에 이렇게 맞춰주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은 우리 군이 북한 때문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했던 것도 북한이 압박을 가하는데 거기에 손을 맞추고
장단을 맞추는 좌파들이 한국에 준동을 하고 있었죠. 좌파 단체에 있었죠. 그리고 그런 세력들을 누가 지지했어? 지원했어. 이재명이 이끌던 민주당이 했죠. 그래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했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자, 통일을 포기하는 일을 하겠다는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앉혀놓은 게 이재명. 그런데 우리 군에서 계엄령에 참여했던 부대는 3개 친위 부대하고 플러스 정보사 정도밖에 없는데 우리 군이 전체가 계엄령에 참여했다고 보는 이런 장관. 그리고 군은 철저하게 상명하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따랐으면 적어도 별 3개 이하짜리들은 다 봐줘야 되는데 그걸 다 처벌하겠다는 게 이 정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 안규백 씨가 시민 장관이 된 건 좋은데 그가 방위병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지 않았다는 문제는 앞으로의 문제고 과거의 문제고 이제 앞으로는 뭐가 문제냐? 우리 군이 힘을 못 쓰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 가운데 안규백 씨는 군이 너무 얻어맞으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방어는 해낼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 양반이 하는 게 뭐냐? 북한을 지켜주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미국과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긴 하지만 이제 중국과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동아시아의 큰 집단 안보 체제를 만들 거예요. 일단 그 전제로서 오커스라든지 쿼드가 있습니다만 한국은 어디도 못 끼고 있죠. 일본은 오히려 끼고 있어요. 쿼드에 끼고 있는데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들어가겠다고 지금 밝혔습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중국의 핵을 통제하려면 북한의 핵을 먼저 날리는 게 방법이죠. 이러한 거가 왔을 때 북한의 핵을 없애기 위해서 벙커버스터를 쓴다 그럴 때 격렬하게 반대할 수 있는 게 이재명 정권이에요. 한미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간다고 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김정은 정권을 지켜주는 걸로 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미 정동영이라는 사람 통일을 포기하고 통일에 반대하는 사람을 장관에 임명했잖아요. 또 우리 군도 북한을 하고 한바탕 붙어서 북한이 까불면 박살내는 그런 군대를 포기하도록 안규백 씨가 들어가서 역할을 한다. 즉 북한을 보호하면서 우리 군도 보호하고 싸우지 않게 관리하는 군대로 간다. 아주 약한 군대로 갈 수 있다. 이거입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에서 지금까지 시민 출신 국방부 장관이 4명 있었어요. 첫 번째는 누구냐? 이기붕 씨. 이승만의 시절 2인자로 불렸던 사람 이기붕 씨가 6.25 전쟁 중에는 51년부터 52년 사이 한 1년 동안 8개월, 한 10개월 동안 전쟁 중에 시민 출신으로서 장관을 했습니다. 이기붕 씨는 군대 경험이 전혀 없어요. 대일 항쟁기 때 미국에 유학 갔다 왔고 그리고 이제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그의 개인 비서가 되면서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장관까지 한 사람이고 나중에 가장 측근이 됐죠. 그러면 왜 이기붕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했느냐? 6.25 전쟁 때 우리 군은 능력이 없었어요. 미군들이 와서 싸워줬는데 미군들하고 바로 통할 수 있는 사람은 영어 하는 사람도 드물었지만 영어를 퍼펙트하게 하면서도 미군들을 상대할 사람은 이승만밖에 없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는 일종의 의원내각제 국가에 가까웠거든. 대통령은 군 통수권밖에 없는데 통수권을 가지고 모든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미군을 상대하기 위해서 허수아비 국방부 장관을 둔 거죠. 그게 이기붕 씨였어요. 그래서 이기붕이 국방부 장관을 했다는 건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 정권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 현석호 씨가 군사 경력이 없는 그가 국방부 장관을 했습니다. 현석호 씨는 대일 항쟁기 때 경성제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고등문관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죠. 요즘 얘기하면 행정고시 합격자입니다. 그래서 관료를 쭉 했어요. 뭐 친일파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그가 이 4.19 이후에 국방부 장관이 됩니다. 그가 한 달밖에 못했어요. 60년 8월에 했다고 9월에 물러나고 그 다음에 권중돈 씨가 합니다. 권중돈 씨는 대일항쟁기 때 와세다 대학 나와가지고 잠시 뭐 일본 총독부에서 관료 잠깐 하다가 사업하다가 해방되고 독립했을 때 재헌 국회의원 한 사람이에요. 전혀 군대 경험이 없죠. 그가 한 4개월 정도 국방부 장관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현석호 씨가 국방부 장관을 해서 한 4개월 하다가
5.16이 터지면서 다 물러나게 되죠. 제가 드리는 말씀 뭔가 하면 이 시민 출신 국방부 장관을 할 때 국방부 존재감도 없었고 민주당 정권 시절 3명의 시민 국방부 장관이 있을 때 그 결론은 강력한 군부 박정희가 나와서 혁명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요, 대한민국 군부를 다스리려면 굉장한 실력자를 제가 보기에는 국방부 장관에, 그러니까 오히려 군 경력이 센 사람을 본 게 더 나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시민 장관을 임명한다는 건 상당히 그건 정치적인 거예요. 근데 그는 군하고 괴리돼 있고 본인이 방위병 근무 시절에 너무 약점이 많아. 그게 군의 기록이 남아있어. 저거 터지면 저 사람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 비위를 맞추면서 하면서 군을 오히려 끌려다닐 거라고. 그 다음에 미국의 요구에 맞춰 이렇게 나가면서 전전긍긍할 수 있어요. 안규백 씨가 이렇게 확 장악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쩌면 박정희 같은 사람이 5.16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도 있다. 그런데다가 북한을 다뤄야 하는 통일부 장관은 통일을 포기한 정동영, 그 다음에 북한을 민주화시키고 북한을 혁명을 만들어야 되는 국정원장에는 북한 내통을 잘한 이정석 씨를 임명했으니 이 군에서 부글부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규백 씨가 상당히 잘해야 되는데 어쩌면 그 때문에 약점 많은 그가 장관이 됐기 때문에 그는 군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군인들 방어나 하는데 제대로 안 될 것이고 계엄령 연루된 사람들을 막지 못할 것이고 북한 방어나 하다가 군을 굉장히 요란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맞춰줘야 되니 이건 맞출 수는 없을 거고 그러다가 통일을 포기한 통일부 장관 같은 그런 신세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안규백 시민 장관은 의도는 좋지만 실패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군을 너무 무시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